3기 17강입니다. 법정지상권 관련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은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건데, 이게 우리가 이게 앞부분에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하는데 인수되는 권리 유형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 같은 경우는 말소, 즉 소멸 기준 권리보다 또 먼저 또는 나중에 설정되다가 전혀 불문합니다. 이 가처분은 모든 가처분이 다 인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보던 권리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요, 그 가처분은 소멸 기준 권리 선후를 불문하고 말소가 안 된다.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말소가 안 되니까 어머야,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권리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예를 들자면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요, 아파트인데 2분의 1 지분의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당의 아파트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분의 임차 보증금을 예를 들어가지고 5억이라 치자, 5억. 근데 이 양반이 배당 요구를 안 했네. 그럼 낙찰자는요, 임차인의 보증금은요, 불가분 채무를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설사 2분의 1 지분의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 임차인 보증금이 5억인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고 나서 낙찰받고 나서 5억 돌리도라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다 주고 나서 나머지 절반 2분의 1에 대해 가지고는요, 타 지분권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법률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아요. 인수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면 돼요. 인수하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경매 정보지를 보시고 말이죠. 인수한다고 하면 인수하는구나 끄덕끄덕하고.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지분 같은 경우도요, 5억짜리 임차인이 있습니다. 인수한대요. 알았다고. 그거 어쩌라고?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못 주는 거지 뭐. 우리 그런 쪽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이렇듯이 오늘 지난 16강과 17강, 오늘 17강인데 말씀드리는데, 이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던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런 가처분은 소멸 기준 권리보다 앞에 설정되어 있거나 뒤에 설정되어 있거나 불문하고 이건 무조건 매수인 낙찰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그럼 알았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뭐. 문제는 뭐냐니까,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16강에서는요,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 101호가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101호 등기부 등본에다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기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가 딱딱 넘어왔다는 겁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현재 상당히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야, 가처분 제한은 죽어도 안 죽는데, 그럼 어떻게? 인수한대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누가 낙찰을 받아요. 받긴 받는데, 제값에 낙찰 받으면 안 되지. 그죠? 이건 제가 그때, 지난 16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값에 낙찰 받으시면 안 되고,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고, 단 그 물건이 값어치가 있다면, 아무 끼나 그냥 값이 싸니까, 들어가서 낙찰 받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따른 정말로 투자에 따른 값어치가 있다면, 예를 들자면요, 주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 더 좋잖아요. 그죠? 내 집 마련도 되면서 또 어떻게, 내가 들어가서 낙찰 받고 살다 보니까, 어머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지가 올라가 버리네? 2마리 토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이런 가처분이, 한마디로 개념 없는 이런 가처분이 돼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때는 이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불문하고 그냥 입찰 들어가시라니까. 단보다 낮은 금액으로, 싼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니까, 야, 이 가처분은 뭐지?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건데 있잖아. 지상권분은 땅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확 그냥, 토지 내 땅 넘겨도, 그리고 건물 부사, 건물 철거해. 이런 식으로 가처분을 걸었대. 그럼 그 가처분은 안 죽는데, 어머야, 하면 안 되겠네. 그건 완전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고 하면 되지.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난해 아마 16강에서 말씀 못 드렸던 그 사건인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아마 경매가 여기 진행 중인가요? 여기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낙찰됐네. 낙찰됐는데 이 낙찰된 사례 돼 가지고 이제 이것도 보니까 아파트 울산지방법원에 아파트가 경매가 넘어왔는데 건물만 경매 넘었어요. 이 호수가 601호인데 건물만 경매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이거 봐, 누가 저 다른 제3자가 막 들어가서 건물을 낙찰 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탑은 간단하잖아요.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 16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딱 걸어놓는 이유가 뭐냐, 딱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 하나는 그러니까 지 땅 팔아먹으려고 공동주택이니까 대지 지분에서 대지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를 했으니까 인수가 된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머야 하면 계속 유찰되니까 그럼 지가 아주 낮은 금액, 저렴한 금액에서 지가 누구다? 토지 소유자거든. 토지 소유자 지가 경매 신청하고 지가 들어가서 낙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땅이니까 대지권 등기 짱짱 해서 건물을 온전한 그 공동주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된다면 그만큼 차익을 노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가처분을 건다. 일단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지금 제가 잠깐만요 자료를 펼쳐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해드리고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다 일어났네요. 이건 열면 안 되죠. 제 이름은 안종현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실전 3기죠. 17강이고, 오늘이 2023년 8월 달도 다 지나갔다, 그죠?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아마 제가 지난 16강에 있는 목차 내용하고 똑같죠? 16강 목차 내용 똑같습니다. 지난 16강에서는 후순위 가처분 해가지고 인수인데 공동주택인데, 오늘도 보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여기 16강에서 말씀드린 사안인데 말씀 못 드렸던 그 사례 하나를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에 이렇게 단독주택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경매 정보지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놓고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오래된 사건입니다. 2014 타경이고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6369 해가지고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소재하는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죠? 좀 헷갈립니다. 네. 잠깐만요. 화면을 또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미 이제 2014 타경이니까 뭐 옛날 사건이잖아요. 그죠? 옛날 사건이라도요. 봐가지고 이게 이런 유형의 물건들이 지금도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금 보시자는 겁니다. 대지권은 매각 제외됐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파트인데 601호,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1억 3,020만 원입니다. 1억 3,020만 원인데 여기 이제 위에 다시 물건 내역을 보시게 되면요. 건물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건물만 매각이니까 601호 요것만 매각하는 거예요. 땅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땅은 경매 대상이 아니더라 해가지고요. 보니까 건물만 경매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을 때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이 되어 있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불문하고 그 물건에 값어치가 있다면 이게 대전제입니다. 단지 싸니까 들어간다. 그거 무식한 투자이구나. 그런 사람 지금도 있어요. 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돈만 못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값어치가 있다면 아니면 그 지역 주변에 보니까 개발의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미래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처분이 말소 안 되니까 제값에 낙찰 받으면 안 된다. 따라서 보니까 1억 3,020만 원이 1차 가격인데 5차 매각 기일날 광모 씨라는 양반이 5,600만 원 썼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해버렸네요.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 근데 또다시 이제 이게 대금 납부 안 하고 재매각이잖아요. 재매각 같은 경우는
최저 매각 금액의 저감 없이 요게 요 금액이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대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또 이분은 정보시는 양반이, 우와, 직전에 5,600만 원 썼다가 이 양반이 대금 납부를 안 해가지고, 그럼 530만 원 정도 입찰 보증금 떡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양반 6,600만 원을 확 6,630만 원 써버렸네요. 그러면서 대금 납부가 끝나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뭐다? 한 51% 선에서, 이 물건 낙찰 받았다.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51% 선에서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게 정모시입니다. 정모시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제 권리관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보시게 되면요. 이 가처분은요, 이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청구의 소로 말소 가능인데, 이게 등기 등본 보니까 말소됐습니다. 말소됐어요. 없고요. 여기 보면 가처분은 뭐냐, 이게 법인입니다. 법인. 예. 법인에서 보니까 이 법인이 이게 아마도 방해 배제 청구 채권하니까 이게 인수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에 가처분되어 있잖아요. 자, 앞에 가처분돼서 그럼 당연히 인수하는 것이. 근데 이런 가처분이 소멸 기준 권리보다 뒤에 되어 있다 이게. 예. 뒤에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가처분은 소멸 안 된다는 거. 인수된다는 거. 왜?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그런데 건물 소유자들이 말이지, 건물을 철거 안 하고 안 나가는 거야. 그럼 토지 소유자 열받을 거 아닙니까? 열받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대해서 확 몰아버린다. 확 토지 인도 나한테 해주고, 내 땅이니까 토지 인도 나한테 해주고, 건물 빨리 철거해. 이런 가처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가처분은 뭐다? 이게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전자에서, 즉 법정 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그런 전자에서,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본 밑에 보시게 되면요, 화면을 조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보면 가처분권자인 현 토지 소유자 가처분권자란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나와있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의 집행 건원. 예. 그래서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나와있죠. 2010 가하 어쩌고 해가지고 토지 인도 이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그러네. 어머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어요. 그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났다 그러면요. 어쨌든 이 건물은 이 땅을 죽어도 사용 수행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어도 사용 수행 못한다는 것은 뭐죠? 이게 법 해석에 의하면 법정 이상권 가지지 못하니까 사용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까지 법은 법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듯이 법은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저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아마 이렇듯이 이제 가처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하였는데 청구액이 89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890만 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상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16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된다. 성립 안 되는데도 네가 계속 점유한다. 이게 점유, 그죠? 건물은 땅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인데 무슨 점유입니까? 이게 불법 점유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 불법 행위는 이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뭐를 입어버렸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래 와가지고 소유자 너네 있잖아 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게 이 김모 씨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 당신은 말이지 이 토지 소유자 법인한테 890만 원 이거 돈 줘.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16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890만 원 지급해라, 이행하라 이거죠. 근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안 한다 뭡니까? 불이행이죠. 이행 안 해. 불이행. 무슨 불이행입니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요 사람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 이 법인 같습니다. 법인에서 이랬듯이 강제 경매 신청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골탕 먹인다 그러면 이게 890만 원 청구액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법원에다가 공탁해버리면 돼. 공탁할 해버리면 채무 이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채무 불이행이 채무 이행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경매 진행에 실익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예.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봐가지고요.
건 같은 경우 애가 보니까 이게 등기부등본은 볼까요? 애가 누군가의 애 해가지고 잠깐만요. 등기부등본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네요. 에코 도시개발 주식회사 라NIB에서 방해 배제 철거 청구권. 우리는 항상 뭐다 가치본 보시면요. 이 피보던 권리 항상 보셔야 됩니다. 이 피보던 권리가 뭐냐? 밑에 채권자 있죠, 채권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채권자 이 양반이 주장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건물 부사라는 것이거든. 건물 부사라. 이 상태에서 에코 도시개발하고 주식회사 라NB에서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601호를 경매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죠? 601호 경매 신청을 하였구나.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뭐, 완전히 이거 빼박입니다. 빼박. 왜냐면 이 건물은요, 이 건물은 땅을 죽어도 사용수행 못해요. 이거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훅 낙찰 받아버렸는데, 이 사람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소멸한다고 인수되는 가처분이 있는데, 그거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게 남구 달동의 601호입니다. 이거 등기부등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구 달동. 우리는 이게,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그냥, 1+1은 2,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 그런데 그런 마인드에서 우리가 이제, 깨부시고 나와야 됩니다. 깨부시고 나와야지만 뭔가 이게 또 답이 보이는 것이 맨날 뭡니까? 공부하는 데만 치우치다 보면, 어느 세월에 돈 법니까? 돈 못 벌어요, 봐가지고. 그래서 남구 달동에 601호 해가지고요.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복잡하게 많네요. 남구 달동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남구 달동이죠. 601호. 남구 달동이 601호입니다. 남구 달동이 601호인데, 이게 밑으로 갑구람 넘어가고, 먼저 표제부를 보죠. 표제부를 보게 되면은, 아까 분명히 건물만 매각이었죠. 그죠? 건물만 매각이고, 토지는 대지권 매각 제외입니다. 근데 보니까 대지권 등기 됐잖아요. 2019년도에 대지권 등기 됐어요. 일단 대지권 등기 됐다는 겁니다. 17분의 1 지분해가지고, 여기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처분도 보면요. 아이고, 뭐야, 가처분이, 아까 이런 가처분은 죽어도 말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소 안 돼요. 말소 안 된다니까. 죽어도 말소 안 되는데 말소돼 버렸네. 왜 말소됐을까? 왜 말소됐을까? 말소된 이유가 있겠죠. 뭔데? 땅을 샀으니까 말소됐지 뭐. 맞잖아요. 이 에코 도시개발 주식회사 왜 이 법인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어떤 17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을 누구한테 봐가지고, 이게 보시니까 소유권 이전 나와 있네요. 정모 씨한테 땅을 팔은 거 아닙니까? 이 양반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그죠?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이 양반이 이 601호를 낙찰받고, 그죠?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걸 이제 땅을 매입을 하였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등기부등본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먼저 2016년도에 강제경매는 매각으로 이제 601호를 낙찰받았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또 가처분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가처분했어요. 아마도 보니까 협상이 제대로 잘 안 됐던 모양이 안 되니까 이게 에코 도시개발에 또 열받아가 이씨 해가지고 또다시 가처분했던 것 같아요. 가처분했다가 8번 가처분이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는지 보자 이거죠. 8번 보니까 8번 가처분이니까 해제로 원인으로 말소된 거 아닙니까? 해제로 원인으로 말소됐다는 것은 결국 뭐다 봐가지고 땅을 건물 601호 낙찰받은 사람이 땅 지분 일부를 매입을 하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2019년 2월 27일 날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발수되면서 여기 또 저당권 설정했는 거죠. 2019년 2월 27일 날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채무자가 되면서 남울산 새마을금고로부터 9,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때는 이제 저당권자 남울산 새마을금고는요, 이 물건 완벽한, 그러니까 601호를 하니까 이게 전후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지권이죠, 대지권까지 같이 매입을 한 그런 경우가 가지고 담보를 잡았으니까 남울산 새마을금고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요건 같은 경우는요, 낙찰 이후에 대지권 등기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요, 601호죠, 그죠? 601호 해가지고 대지권 표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경매 정보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대지권 등기가 표시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죠. 이거 대지권 등기는 2019년도 2월 27일 날 등기됐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날 등기가 됐는데요. 이 건에 있어가지고 이거잖아요. 이거 저 등기부등본은 보죠.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은 601호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경매할 당시에 등기부등본입니다. 601호 해가지고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 땅이잖아요. 우리들 땅에 있으면 내 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내 땅이 대지권 등기거든요. 내 땅이 있나 없나 없잖아요. 내 땅은 없고 내 집만 있잖아. 우리들 내 건물이죠. 601호만 있는 거야. 내 땅은 없어. 이 경매할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그 낙찰 이후에 보니까 대지권 등기 17분 1로 된 것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뭐다 일단 이 토지 건물 낙찰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제 17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아마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지 않겠는데, 이래도 뭐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감정인이 평가한 금액이 1억 3천 정도 되는데, 어째 건물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걸 한 절반 정도의 건물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땅값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네 적정 시세가 말이지, 예를 들어 한 돈 1,000만 원 하는데 말이지, 아니 누가 토지 소유자 야 2,000만 원 내놔,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적정한 토지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분 입장에서 봐도 미치는 장사가 아니죠. 그죠? 또 나가서 아파트니까 뭐 내 집 마련 차원 목적을 달성했고, 또 아이고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올라가네. 부동산요, 지가 싹 올라가면 옆에 서면 되게 재밌어요. 봐가지고 그것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봐가지고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빌라 뭐 이런 거 갭 투자해가지고 뭐 1억 차이로 해가지고 갭으로 해서 전세 낳고 있는데 한 2년 있다 보니까 씩 올라가더니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무피 투자가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아주 기분 좋죠. 봐가지고.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경험해 봤냐고요? 그것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봐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사건 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 사건 번호 이제 오픈해 드릴 테니까 2014 타경에 6369 해가지고요.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이랬을 경우에 그 소위 토지 있는 건물 철거 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뭐다 물건 값어치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무 끼나 막 그냥 칠렐레 팔렐레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보는 말이죠. 이게 건물인데 이게 이제 다가구 주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 뭐 지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울산권도 다세대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또 지난 16강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설정된 후순위. 이게 내가 후순위인데 이게 후순위가 아니고요. 이게 선순위면 더더군다나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건에 대해 가지고 말이죠. 제가 잠깐만요. 이게 사건 흐름도는요. 지금 좀 생략을 하고요. 이 그림으로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법정지상권이든 아니면은 토지 있는 및 건물 철거 가처분 이런 물건이 있다 했을 때는요. 등기부등본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전체를 펼쳐놓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펼쳐놓고 쭉 말씀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게 다가구 주택인데 이 땅만 경매 나왔어요. 왜 땅만 경매 나오냐 그거 따지지 말아요. 차라리 그런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땅만 경매 나왔고는 뭐 알았어. 근데 보니까 건물이 있네. 그럼 이때 우리는 뭐다 이게 땅만 경매 나와서 내가 땅을 낙찰 받았을 때 과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있어가지고
법정 지상권 성립되냐 안 되냐 그거 싸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만 따지면 되는 것이 왜 땅만 경매에 나왔나요? 그런 시잘데없는 데는 에너지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토지가 경매 넘어왔어요. 넘으니까 황땡땡 이 양반이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도 황땡땡이거든요. 근데 성원 같은 데 사람 이름 틀립니다.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땡땡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요거 지금 제가 저기 뭡니까? 이것도 제가 경매 정보지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황땡땡 낙찰 받자마자 황땡땡 이 양반은요 토지 소유자인데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대해서 빡 가처분 해버렸어. 이 보나마는 뭡니까? 토지 인도면 건물 철거 가처분이죠 뭐. 가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황땡땡이잖아요. 야, 뭐 자기가 낙찰 받았으니까 건물에다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황땡땡 이 양반이 이제 이분 같은 경매를 아는 양반이지. 자기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다 아는 거야. 땅을 낙찰 받았어. 그 다음에 건물이 멀쩡하니까 건물에 대해서 토지 인도면 건물철거 가처분을 해버렸어. 건물철거 가처분 해놓고 나서 저 건물은 땅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되니까 너의 점유는 불법 점유야. 그럼 너의 불법 행위를 내가 손해를 입어버렸어. 손해를 보니까 손해배상 해내놔라. 그래서 소송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야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얼마를 주어라. 이행 판결이 났단 말이죠. 주어라 안 주니까 황땡땡 이 양반이 열받아 건물을 빡 경무신이가 이게 대구요 사건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토지 소유자는 예전에 황땡땡이에요. 근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다른 엄한 사람이 쑥 들어가서 건물을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이거 제가 얼굴 사진 조금 찍어드릴게요. 네. 엄한 사람이 들어서 건물을 낙찰 받아버려. 네. 이분하고 전에 틀린 사람입니다. 이게 토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지. 토지의 소유권이 건물 낙찰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처분을 보면 이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다? 그 가처분은 아마 싸가지 없어요. 이 가처분 죽어도 말소 안 된다니까. 말소 안 돼요, 말소 안 돼. 이것은 뭐다? 말소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요. 대학교에서 뭡니까? 물권법 강의할 적에 교수님들과 학생들 있어가지고 감론을 막 토론하는 토론 주제로는 딱 좋아요. 토론 주제로는 괜찮은데 우리 경매인 입장이 되니까 토론할 필요는 없다. 말소 안 돼?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 어쩌라고 봐가지고. 그죠? 알았어. 해놓고, 그 다음에 봐가지고,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아마 제값이 낙찰 안 받았겠지요. 봐가지고, 건물을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2019년도 12월 달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2021년도 8월 달이니까 약 한 2년여 만에, 이 양반이 토지 소유자 황땡땡 이 양반으로부터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사버렸어. 그럼 결과는 좀 현재는 보는 건 이게,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더라.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도 언제 한번 제 말씀을 들으시고 어느 거 조금 느낌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뭐 1-1은 2다 뭐 이런 마인드보다는 1-1은 뭐 100이요. 그죠? 잘못하면 마이너스 100이요. 이런 마인드로 해서 약간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그런 마인드 생각을 가지셔야지만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내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접근하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폭이 좀 더 넓어진다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요건 안 돼, 요건 돼, 애널 잘라버리면요.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봐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건 관련된 제가 등기부 등본을 앞에 이 내용은 지금 그겁니다. 뭐냐면 이게 사건 흐름도가요. 지금 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근데 이건 요거 내용을 또 제가 경매 정보지를 펼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잠깐만요. 이걸 하나 더 해놓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2016 타경입니다. 2016 타경에 3195로 해가지고 황땡땡 이 양반의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황땡땡 이분이. 여기 보면은 대지만 경매 나왔다 이렇게 표시한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 토지만 매각이야. 토지만 매각 대지가 108평 정도 되네요. 또 위에 보시게 되면 제외해가지고 제외는 마다 경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174평 정도가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황모 지분이 91% 선에서 와,
들어왔다. 이 날짜에 2차 기일날 10명이 들어오셨네요. 또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런 것도 낙찰 사례를 분석하면서 가지고요. 입찰자가 몇 명 들어왔는지,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10명이 들어와 버렸네. 세상에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억 5,300만 원에, 이건 제가 잠깐 메모를 해놓을게요. 잠깐만요. 토지를 1억 5,3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주소지가 보면은 경북 경산입니다. 중방동에 882-16 나와있는데, 이제 이번엔 이 양반에 건물을 경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이후에.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아가지고 아마도 대금 납부하신 거는 보니까 2017년 2월 13일이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대단히 좋습니다. 2017년 2월 13일 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이분이 그 중방동에 소재한 이 건물인데, 건물이 보니까 또 늦게 떠네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장주 빌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빌라가 아니고 이게 일반 다가구 주택으로 일단 그렇게, 요 조금 더 건물 사건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 있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분이 황땡땡 이분이 2019 타경을 해가지고요. 2019 타경에 11만 5,800 8호 조금만 기다려봐 주자. 오늘 비가 와서 그렇나. 아유, 내 참이. 어떤 여기 보시니까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아까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이번에는 건물만 경매하는 거지. 황보시기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이 양반에 보니까 1억 5,300만 원 해가지고 토지를 낙찰받았거든요.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요. 황모씨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단독주택인데 땅을 낙찰받았다. 지상에 건물이 멀끔한 게 있다. 땅을 왜 받았지? 제가 볼 적에는 가처분을 딱 걸어놓고, 가처분을 걸어놓게 되면은 인수가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값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제값에 들어온 사람 바보 멍텅구리야. 그럼 어쨌든 사게 이제 낙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지금 봐가지고 본인들이 욕심 부리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인터셉트 가져가 버려. 그럼 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경우를 제가 제법 많이 목격을 하곤 했습니다. 지난 16강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당시 한 몇 달 전에 강의할 적에 그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그 당사자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말이지, 왜 선동을 하자고 막 성질을 내시더라고. 그거 성질 낼 게 못 됩니다. 왜 성질을 내보거든. 그런 투자 기법에는 기법인데, 그 투자 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말이지, 막 성질 내더라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는데, 이분처럼, 이분은 또, 이 양반은 틀린 사람이에요. 제가 등기부등본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보니까 얼마의 낙찰을 받았습니까? 무려 19%의 낙찰 받았죠. 물론 이게 뭐 대학력 있는 님 차이도 있겠죠. 어쨌든 2억 5,2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4,800, 뒤에다 100원짜리 하나 탁 붙였네. 이분 같은 게 막 낙찰 받으려고 하면 완전히 막, 몸이 막 탁 발짝 탄 사람이에요. 뒤에 100원짜리 하나 붙였으니까. 어쨌든 한 19%의 낙찰을 받았다더라. 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대학력 있는 님 차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학력 있는 님 차인들 보는 금액이 합계액이 보니까 이게 보시면 뭐 9,900이잖아요. 9,900인데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9,900 낙찰자가 맥시멈 9,900에 대해서 인수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9,900 다 인수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양반들 배당 요구했단 말이지. 배당 요구하였고 그러면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더라. 이런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배당표 작성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언급을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거 딱 나와 있잖아요. 가처분 해가지고 황땡땡 나와 있잖아요. 강제경매 황땡땡.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입니다. 토지를 낙찰받으신 분 해가지고요.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재미있으시죠? 이것도 내가 알면요. 이게 재미가 있다니까. 법정이상권, 가처분, 유치권 이런 것도 지분경매도 내가 제대로 이게 찾아간 루트만 알면요. 이게 정말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봐가지고.
그럼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도 안 걸린다니까. 어?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으니까 돈도 못 벌어.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뿅 해가 치매 걸려버리면 완전히 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요,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요. 밑으로 내려봐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가치문이 나와 있잖아요. 예. 가치문인데, 이분입니다. 서울 사람이네.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어쨌든 봐가지고 토지 인도하고 건물 부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이 피보등 권리 항상 보시라 말씀드렸죠. 그죠? 피보등 권리 뭐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밑으로 보시니까 이분이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나서, 가처분 등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가처분 등기를 해놓고 나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요거 지금 제가 말이죠. 이제 등기부등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 경산시 중방동 564-2입니다. 564-2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잠깐만요. 요번 건에 등기부등본에 뭐 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요거 이게 맞나요? 토지 맞네. 토지 맞네. 이게 보시게 되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요. 이분이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아까 1억 5,300만 원. 1억 5,300만 원 낙찰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양반 서울 사람입니다. 60년생이고. 근데 또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요. 참, 이게 겁니다. 밑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 양반도 황씨잖아요. 이 양반도 황씨죠. 이분이 황땡땡이었어. 아까 제 자료에 말씀드린 거. 이분 같은 황똥골뱅이. 예. 뭐 이분 같은 60년생인데 이분은 뭐 96년생이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토지거든, 토지. 이분이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2017년도 자기 앞으로 등기해가지고 2021년도에서 토지를 이제 황똥골뱅이 이분한테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버렸는데 매매 목록 해가지고 이게 매매 목록상에 이게 등기부등본 잡힐려면 모르겠네. 956호랑 있나 볼게요. 956호가 있나요? 보면은 잠깐 여기 나와 있네. 그것도 뭐 미치는 장사는 안 했네, 그죠? 토지에 대해서 처음 황땡땡 씨가 보니까 1억 5,300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2억 정도에 팔았으니까 어쨌든 뭐 한 5천만 원 정도 차익이 발생이 되었다더라. 그러면 이게 또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괜찮아요. 이것도. 근데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지금 잔금 대출 이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시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내 자금 좀 있어야 되는 게 뭐 맹탕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냥 대출 안 나오면 어쩔 낀데 뭐거든. 대출 안 나오면 낭패를 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토지고요. 또 잠깐만요. 제가 건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도 보면요. 이게 건물 등기부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경산시 중방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중방동 나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하면 건물이 이게 아까 우리 봤습니까? 이분이 서울 사람 60년생인데 가처분 그런 말소됐고 왜 말소됐냐니까 땅을 팔았으니까 당연히 말소시켜버려야지. 7번 가처분이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강제경매도 이제 본인이 경매 신청했던 거 경매 끝났으니까 다 말소되는 기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니까 2021년도 5월 달에 이분이 아까 96년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분이 앞으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분이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한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7번 가처분 등기는 말소됐는데 언제? 2021년 5월 31일 날이니까 5월 17일 날 등기하면서 아마 이게 서로 뭐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이 건 보면서 같은 황씨니까 이름이 보니까 여자분 같아. 그래서 부녀지간이지 않겠느냐 이게. 부녀지간이지 않겠느냐. 근데 뭐 우리는 어쨌든 뭐 부녀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모자지간이든 그걸 떠나가지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뭐 건물에 가처분 등기되어 있다. 근데 그 가처분은 죽어도 말소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데 땅 사면 되지 뭐. 아니면 건물 팔아먹으면 되지 뭐. 맞잖아요, 그죠? 땅 사든지 건물 팔아먹든지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이 경매 물건 일단 바라보셔야지만 이게 뭔가 스펙트럼이 조금 더 많이 커지고 넓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40분 정도 지났네요. 오늘 지금 제가 또 이게 말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물건 하나, 둘, 셋, 네 건 있는데 한 30분 과정 안에 네 건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일부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1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